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흔한 패턴이 우리 환자분 뭐 진단이 뭐입니다라고 이제 진단명을 알려드려요. 그럼 환자분들이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셔야 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럼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뭔가 병이 있다고 했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가 오히려 치료보다 더 관심이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식사에 관한 내용은 제가 주기적으로 유튜브에 사실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순서가 밀리고 예전 영상이 되면 환자분들이 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사에 관한 영상은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에 대한 영상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이제 식사라는 거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뭔가 식사만으로 뭐를 고쳐보겠다, 식이요법만으로 뭐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꼭 얘기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비형 간염 간경화가 있어요. 그럼 항바이러스제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간경화가 있다면 간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이것만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한다? 이런 거는 지금 21세기입니다. 네,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좋지 않으니까 식사에 관한 거는 치료에 보조적으로만 이제 참고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유럽 영양학회 가이드라인, 저희가 보통 식사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유럽 영양학회 가이드라인 에스펜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2020년 버전으로 드릴 거고요. 오늘 영양이 사실 제일 중요한 두 질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알코올성 간염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경화 환자, 이렇게 두 개라서 특집을 두 개 나눠서 오늘은 알코올성 간염에 대해서 환자의 식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간경화 환자 식사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에스펜을 들어가면은 사실 뭐 이게 알코올 간염이랑 간경화만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식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나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지방간, 그 다음에 급성 간 부전, 그 다음에 간이식 이후에 식사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굉장히 나눠져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가 이번 특집에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알코올성 간염으로 가면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한번 영어예요. 어렵죠? 그래서 구독자분들 조금 보시기 쉽도록 제가 한글로 좀 옮겼는데 챗GPT가 한글 번역이 조금 예쁘게 되진 않는 것 같네요. 한번 좀 봐드릴게요. 첫 번째, 알코올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가 영양 결핍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좋은 환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생존율이 낮다, 오래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데 영양 상태까지 안 좋으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영양 결핍을 해결을 잘 해주면은 그게 단순히 뭐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진다를 떠나서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알코올성 간염 환자는.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양이라는 거가 그냥 식사 잘 드세요 이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먹는 게 좋아서 가급적 기회가 된다면은 영양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 그래서 간혹 진료 보다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우리 영양사님이랑 상담 한번 좀 받아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 이거 진짜 필요해서 좀 받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양 상담이라는 게 무료는 아닙니다. 이제 국가에서 수가를 어느 정도는 받게 되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만 이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영양을 어떻게 되는지 폭넓게 과학적으로 제대로 배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음은 이제 알코올 간염 중에서도 이제 심한 중증 알코올 간염 환자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는 우리 좀 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링겔 맞아야지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침이나 삼킴 담사가 유지가 되고, 즉 사례가 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가능한 한 먹는 걸로 영양 공급을 하는 게 좋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영양제 주사 맞으라는 얘기 여기 없어요.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중증 알코올 간염 환자에서는 미량 원소나 비타민 결핍이 흔하다. 제가 특히 알코올 환자들한테 약 처방할 때 멀티비타민 같은 거 계속 하나씩 넣어드리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보호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멀티비타민 의사 돈 벌려고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알코올 간염 환자나 알코올 간경증 환자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미량 영양소라든지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거 자체가 뭐 신경학적 증상이나 다른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미량 원소나 비타민을 꼭 보충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다음은 자발적인 음식 섭취만으로는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증 알코올 간염 환자에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영양 치료를 공급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못 먹는다 그래서 몸 드세요?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뭐를 하냐? 이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 내세우고 있는 게 경구 영양 보충제예요. 경구 영양 보충제가 뭐냐? 여러분 한번 이거 아마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베지밀처럼 뭐 엔슈어, 뉴케어 이런 식으로 약간 캔에 영양분, 그러니까 좀 마시기 쉽게, 약간 맛은 베지밀이랑 조금 비슷하고 베지밀보다 좀 덜 단데 그런 식으로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메디웰, 메디푸드, 엔슈어, 뉴케어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구 영양 보충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데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런 경구 영양 보충제를 드시게 해서라도 영양분을 공급을 해라 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 경구 영양 보충제는 이제 그런 주사 치료제보다는 1차 치료로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경구 영양 보충제를 늦은 저녁이나 야간에 먹어라. 제가 옛날에 우리 그 간경화 환자 식사 어떻게 하세요에 아마 야식 드세요라고 한번 얘기했던 거 있는데, 그 야식이 닭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리는 경구 영양 보충제를 드시면 조금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렇게 뭐 엔슈어나 아니면 뉴케어도 못 드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넘어가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배가 부르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 나누고 있고요. 경관 영양, 그 다음에 주사 치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 경관 영양이 뭐야? 경관 영양? 여러분 병원 입원하시면 콧줄 이렇게 꽂고 계신 분들 간혹 보셨나요? 이제 콧줄은 먹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위에까지 바로 이 콧줄을 거치를 해서 밖에서 음식을 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콧줄을 입에서 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위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바로 그 튜브 통해 가지고 음식물 들어가게 되는, 그거를 이제 경장 영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장 영양은 만약에 이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뉴케어로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가이드라인이 조금 과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콧줄까지 넣어서라도 줘라, 영양분을 공급해다 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관 영양제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간성 혼수의 위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주사 치료보다는 첫 번째는 그냥 밥 먹는 거, 그거 안 되면 그냥 뉴케어, 그거 안 되면 콧줄, 그래도 안 되면 주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튜브로라도 영양분을 공급을 했을 때는 이 환자들이 결국 오래 산다, 생존율이 길어진다라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왕 드릴 거면은 고농도 고열량으로 주라고 돼 있어요. 네. 뭐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간경화나 알코올, 특히 간염 환자분들은 영양분 결핍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드릴 때 조금 고농도 고열량으로 드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링겔 주사 치료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PN이라고 얘기하고 정맥 영양, 그러니까 주사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병원 보시면 허연 거 이런 거 큰 링겔 달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정맥 영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 금식해야 되면 입을 못 먹으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포도당을 드려야 되고, 만약에 72시간 동안, 그러니까 3일 이상 금식을 하게 된다, 뭐 장염이 심하다든지 장마비가 있다든지 이러면 3일 이상 금식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포도당만 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의 단백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총 섞인 거를 우리가 이제 완전 정맥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큰 거, 허연 거, 그걸 이제 다르라 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구나 만약에 이제 튜브를 꼽아서라도 영양제 공급이 안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주사 정맥 치료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환자분들 중에 먹고 싶은데 드시면 자꾸 사례가 생겨서 폐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간성 뇌병증이 있어서 의식이 좀 안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정맥 영양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알코올 환자들한테 그런 정맥 주사 줄 때 그냥 뭐 아무거나 다는 게 아니라 영양팀이랑 반드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레지멘에 맞게 주는 게 더 좋다고 돼 있고요. 그 단백질이나 아니면 포도당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비타민, 전해질, 미량 원소를 같이 보충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아무튼 내용이 어려웠는데 그냥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코올 간염 환자분들은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양 결핍이 있게 되면 그거 자체가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입으로 먹을 수 있으면 입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가급적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거를 조금 더 고농도로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입으로 음식으로 섭취가 좀 어렵다면은 저희 뉴케어나 메디케어 뭐 이런 것들로라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좋고, 만약에 뉴케어나 메디케어마저 조금 드시기 힘들면은 코주를 넣어서 이제 경관 영양이라고 그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은 정맥 영양이라도 조금 더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휴. 좀 길었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제 다음 2편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강경화 환자 영양이거든요. 2편을 또 기대를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